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기나 해? 어머머, 아이고, 오늘 당신 생일이었네. 깜빡했네. 미안해. 괜찮아. 이제부터 네가 쓸 돈은 네가 벌고 내가 쓸 돈은 내가 벌면서 그렇게 우리 각자 벌어서 먹고 살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깟 생일상 좀 안 챙겨줬다고 삐진 거야?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면 도장 찍어 줄 수도 있어. 뭐라고? 아직까지 없는 살림에 고생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대화는 58세 김영호와 그의 아내 56세 박미숙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였지만 이런 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나지 않고 그저 평범한 부부로 3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살아온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열기가 가득했던 그해, 당시 21살이었던 미숙은 은행에서 일하는 활기찬 여성이었고 23살의 영호는 대기업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 영호는 종종 그들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두 사람의 데이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2년 후 그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초기 두 사람 모두 직장에 다니며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번갈아 가며 식사당번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기면 어떨까? 결혼 1년 차, 미숙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두 사람은 둘이 벌어 둘이 쓰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태어난 것은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미숙의 모습을 보며 영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셋이네. 아이가 태어난 후 변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미숙은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휴직 기간이 끝날 무렵 여보, 나 일 그만두고 싶어. 미숙의 말에 영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왜? 당신 일 좋아했잖아. 준호가 너무 어린데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걱정이 돼. 좀 더 크면 일 다시 시작할게. 당시만 해도 맞벌이보다는 남편이 일하고 아내가 집안을 돌보는 게 일반적인 시대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하지만 나중에 준호가 좀 크면 다시 일하는 거 생각해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고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미숙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영호의 회사는 구조조정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영호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여보,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 내 자리도 안전하지 않을지도 몰라. 다행히 영호는 정리해고를 면했지만 급여는 삭감되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수입원으로서 영호는 주말마다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영호는 도시의 밤거리를 누볐습니다. 피곤에 쩔어 귀가하면 미숙은 대부분 자고 있었고 아들 준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축구 안 해요? 준호의 눈빛에 실망감이 묻어났지만 영호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아빠가 너무 피곤해서 다음 주에 꼭 같이 하자. 하지만 그 다음 주는 늘 미뤄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호의 회사 상황은 나아졌고 그는 대리운전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준호는 이미 중학생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색한 거리감이 생겨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중학생이 됐으니 이제 당신도 일을 시작해보는 게 어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뭐 놀고 있었다고 생각해? 미숙의 반응은 예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준호도 이제 많이 컸고 당신도 사회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난 집안일 하느라 매일 바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당신이 집에 있어봐.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야. 영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희생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속에 작은 앙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서울대 갈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준호의 당찬 포부에 영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던 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아빠가 힘 닿는 데까지 다 도와줄게. 영호는 준호의 교육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원비, 참고서, 과외비,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교육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숙 역시 아들의 학업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늦은 밤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밤늦게까지 아들 곁에서 간식을 챙겨주며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고3이 되자 아들 준호의 성적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경쟁과 압박 속에서 준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수능 당일, 미숙은 아침부터 정성스레 밥상을 차렸습니다.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마치고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걱정 마, 준호야. 평소처럼만 하면 돼.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성적은 서울대는 물론 상위권 대학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재수해야겠어요. 준비가 부족했다며 스스로를 탓하는 준호를 보며 부모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내가 원한다면 재수해도 좋아. 영호의 말에 미숙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재수학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것도 모르면서 쉽게 말해? 여보, 당신이 좀 더 벌어왔으면 비싼 과외도 시켜주고 좋은 학원도 보내줬을 텐데 재수라니 이게 뭐야?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영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아들 준호는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1년의 재수 끝에 아들 준호는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은 대학이었지만 그래도 가족 모두 안도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준호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미숙은 점점 시간이 여유로워졌지만 반면 아들 다 키웠으니 이제라도 좀 편하게 지내자는 보상 심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이 너무 귀찮게 느껴지고 남편마저 귀찮아졌습니다. 정말 힘들다 힘들어. 퇴근길 지하철에서 영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부장 밑에서 일하는 것은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부장은 영호를 김 과장님이라 부르기보다는 김대리 혹은 그냥 김씨라고 호칭도 바꿔가며 막 불렀습니다. 나이 차이가 20년이 넘는데도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니까 와이프랑 저녁이나 함께 먹어야겠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TV만 켜져 있고 미숙은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미숙은 잠에서 깨어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왔네. 오늘 일찍 퇴근했구나. 밥은 먹었어? 당연히 안 먹었지. 오늘은 내가 몸이 좀 무거운데 밥 좀 먹고 들어오지 그랬어. 미숙은 머리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냥 배달시킬까? 영호는 실망감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치킨이나 시키자. 치킨이 도착하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말이야. 하지만 미숙은 TV 리모컨을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내가 보던 드라마 시작할 시간인데 거실에서 드라마 보면서 먹자. 영호는 말을 멈추고 잠시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대화하고 싶었지만 미숙의 관심은 이미 TV 드라마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 난 그냥 여기서 먹을게. 미숙은 치킨 한 조각을 들고 TV 앞으로 향했습니다. 영호는 홀로 남은 식탁에서 맥주 캔을 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지?
식사를 마친 영호는 설거지를 하고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양, 뭐해? 아빠, 지금 친구들이랑 과제하고 있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짧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안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그는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숙에게 물어보려다가 TV에 집중하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그만두었습니다. 영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퇴까지 앞으로 2년, 그 후의 삶은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영호의 58번째 생일은 평일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생일을 기억해 주길 바랐습니다. 부엌으로 향하자 아내는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 일어났어? 밥 다 됐어. 미숙은 평소와 다름없는 톤으로 말했습니다. 영호는 아내가 생일을 잊었나 생각하며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메뉴는 뭐야? 콩나물국? 영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숙은 그의 생일을 위해 미역조차 사놓지 않았습니다. 그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깜빡했네. 미안해. 영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수록 생일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 퇴근 후 가족끼리 저녁 식사라도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내는 친구랑 모임이 있다며 집에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 종일 생일 축하해라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여보, 이번 달 용돈 좀 더 올려줄 수 없어? 회사 인근 점심값이 오르고 회식 참여도 늘어나면서 영호의 용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왜? 지난달에도 용돈 올려줬잖아. 그 돈으로 충분하지 않아? 미숙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영호의 월급은 결혼 초부터 미숙이 관리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계부를 꼼꼼히 쓰는 아내를 믿고 맡겼던 일이었습니다. 회사 회식도 많아지고 물가도 오르고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 당신은 돈만 쓰지.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준호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데 당신은 생각 좀 하고 살아. 매번 같은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이 벌어온 돈에 대해 발언권이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서글펐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영호는 용기를 내어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좀 볼 수 있을까? 미숙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왜? 내가 잘 관리하고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은퇴가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미숙은 마지못해 통장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축액이 훨씬 적었습니다. 에게, 이게 전부야? 당신은 염치가 있어? 아직까지 얼마나 벌어왔다고 얘기를 해? 준호 재수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나나 하니까 이 정도 모았지. 당신이 관리했으면 마이너스였을걸? 하지만 내가 30년 넘게 일했는데 이것밖에 못 모았다고? 그럼 당신이 더 많이 벌어오지 그랬어? 이런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아들 키우고 아껴가며 집안 살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영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미숙 역시 자신의 가사노동이 평가절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는 조용히 개인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미숙 몰래 따로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작은 안전망이자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미숙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들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미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남편은 일하고 아들은 대학 다니고. 그런데 너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여. 무슨 일 있어?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남편이랑 대화가 잘 안 돼. 그냥 집에서 같이 사는 남남 같아. 아이고,
우리 나이 되면 다들 그렇지 뭐. 내 남편도 퇴근하면 TV만 보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내가 30년 동안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서운해. 그럼 너는 남편의 희생을 인정해줬어? 미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이야? 네 남편도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해왔잖아. 그것도 큰 희생이지. 미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심으로 남편의 노력을 인정한 적이 있었을까? 미숙은 친구의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듯 했습니다. 나의 노고를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만 서운했었는데, 나 또한 남편 혼자 직장 생활하며 희생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근 남편에게 밥도 차려주지 않고,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고, 남편 생일에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친구 만나러 나간 거. 하나하나 미안했고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한편 영호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그는 집을 나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제 은퇴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는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와 아내도 한때는 저렇게 행복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 아들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주말인데 뭐 하고 있니?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친구들이랑 놀러 나왔어요. 다음에 같이 시간 보내요. 영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독립적으로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문득 자신과 미숙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둘 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정작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서로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내가 은퇴하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용기를 내어 오래 생각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이제부터 네가 쓸 돈은 네가 벌고 내가 쓸 돈은 내가 벌면서 그렇게 우리 각자 벌어서 먹고 살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러는 거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난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 주말엔 대리운전까지 해가며 돈을 벌었어. 그런데 집에 오면 뭐가 있어? 너는 TV만 보고 있고 밥도 안 돼 있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았잖아. 그럼 내가 뭐 놀기만 했다고 생각해?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알지. 하지만 나도 힘들어. 난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버티느라 매일이 전쟁이야. 이제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는 경제 생활도 각자 하고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고 한 집안일도 똑같이 나눠서 하자는 거지. 당신 내가 벌어오는 돈에 불만 많았잖아. 그리고 집안일이라고 밥하는 거 너무 힘들어했고. 그러니까 서로 공평하게 각자 알아서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쓸 돈은 내가 벌어오라는 소리 맞아? 그게 뭐야? 이혼하자는 말처럼 들리는데. 아니, 이혼이 아니라 그냥 경제적으로 독립하자는 거야. 내가 은퇴하면 연금만으로는 둘 다 살기 힘들어. 당신도 일을 시작해서 스스로 돈을 벌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면 도장 찍어 줄 수도 있어. 뭐라고? 아직까지 없는 살림에 고생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말해봐. 내 말은 이제부터 나는 내가 번 돈으로 내 생활비를 충당하고 당신도 일을 해서 당신의 생활비를 충당하자는 거야. 집안일도 각자 반반씩 분담하고. 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집안일하고 아들 키우느라 희생한 건 생각 안 해? 이제 와서 나보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나도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어. 이제 둘 다 서로를 위해 변화해야 할 때야. 난 항상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알뜰하게 살림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는 거야?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거야.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함께 할 수 있잖아. 아니, 내가 당장 어디 가서 일을 구해? 몇 달 정도는 시간 줄게. 당신이 그랬지. 조금 쓰고 살면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먹고 살 만큼만 벌어. 나도 내가 알아서 벌어서 쓸게. 당신이 직장을 구하는 동안 관리비 같은 건 내가 낼게. 그러면 관리비도 반씩 내자는 거야? 그래, 당신 카드값도 이제 당신이네. 밥도 따로 먹을 거니까 나 주려고 장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각자 생활한다고 생각해. 대화는 감정적으로 변했고 결국 미숙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는 자신의 월급을 미숙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과금은 절반을 냈고 자신의 식비와 용돈을 스스로 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는 점차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미숙은 며칠 동안 말없이 지냈습니다. 그녀는 영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30년 이상 유지해온 생활 방식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습니다. 미수가 고민만 하지 말고 너도 돈을 벌어봐. 내가 벌어서 내가 쓰면 남편 눈치 안 보고 얼마나 편한데. 마침 동네 카페에 시니어 일자리가 하나 났어. 내 친구가 일하고 있는 곳인데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 하나 봐. 그냥 편하게 면접이나 한번 볼래? 다음 날 아침, 미숙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면접 보러 가. 면접 어디? 동네 카페 일 좀 해볼까 하고. 그녀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함께 미묘한 기대감이 보였습니다. 응, 화이팅. 집에 혼자 남은 영호는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미숙이 해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사람의 생활은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미숙은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자극이었습니다. 영호도 변했습니다. 퇴근 후 장을 보고 간단한 요리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말에는 미숙과 함께 집안일을 나누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기 첫 월급이야. 이게 뭐야? 가게에 보태려고 얼마 안 되지만. 영호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미숙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하지만 이건 당신 돈이야. 당신이 써. 아니야. 나도 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나누고 싶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서운했어. 30년 동안 해온 일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도 마찬가지였어.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그저 돈 버는 기계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거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아직 생각 중이야. 당신은? 나는 계속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 사람들 만나는 게 즐거워.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개인으로서의 꿈과 희망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주말 아들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 두 분 분위기가 달라 보여요. 영호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어리둥절했지만 부모님의 달라진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은퇴를 1년 앞둔 어느 날, 영호는 출근 준비를 하는 미숙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돈만 주는 기계가 아니었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였던 거지. 30년 만에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하시면 재미있는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는 행운이 옵니다.